52쪽을 찾아봤는데요. 이게 40 몇 쪽인가? 8쪽에 가계도 분석하는 방법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계도 분석하는 방법. 어떤 형질에 대한 가계도를 분석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특정한 병을 뭐 이야기한다던가 어떤 유전병을 이야기한다던가 그런 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알려준 거를 하면은 쉬운데 문제 안 알려주고 하는 거야, 문제에서.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일이 형질의 우열관계를 파악을 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할 일은 우열관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질이 정상인 애랑 우성이냐 열성이냐, 이걸 먼저 파악합니다. 두 번째 할 일이 상염색체에서 존재하느냐 성염색체에서 존재하느냐, 상염색체상에서 존재하느냐 성염색체상에서 존재하느냐를 판별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밝히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뭔지 모르는데 어떤 유전병이 있다라는 거야. 유전병. 유전병이 있대. 그 다음에 정상인 애가 있대. 그래서 이 유전병이 우성인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인지 열성인지 판단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려면 뭘 찾아야 되냐면 갑툭튀를 찾는다. 정상인 부모한테서 유전병인 애가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열성이긴 한데, 그러니까 정상 부모 8번을 봤을 때 여기 써있네요. 3번과 4번은 정상인데 8번인 유전병이 태어났죠. 그러면 정상이 우성이고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 써 있으니까 보면 아는데, 하여튼 내가 여기를 보면서 하다가 정상인데 유전병인 애가 태어났네. 그러면 유전병은 열성이구나. 그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대부분 열성이긴 하지, 문제 상에서도. 그래도 증거가 있어야지, 내 맘대로 열성하는 것보다는. 그쵸? 됐어. 일단은 우열관계 먼저 파악을 했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유전자의 염색체 상의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 이게 어려운데, 이건 이제 가정을 하고 하는 거야. 이게 뭐 일단은 얘가 이 동그라미가 여자잖아, 그쵸? 여자한테 있다라는 거는 적어도 Y염색체 상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Y염색체에 있다면 유전병은 남자에게만 나타나야 되는데 여자도 있지, 유전병 여자도. 그러니까 유전병 유전자는 Y염색체에 있지 않다. 이해 가시죠? 대부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Y에 없어요, Y에. 그러면 이제 성염색체 남은 게 X잖아. X 위에 있는지 아니면은 상염색체에 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X에 있다면 아버지가 정상이면 딸은 반드시 정상이어야 한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정상이 뭐지? 정상이 우성이야.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이 뒤에 말들이 맞는 겁니다. 정상이 우성이고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거 확실하게 맞아야지 그 다음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3번에 보면은 XY인데 지금 이 X를 요 딸한테 물려줘, 안 물려줘? 물려주지. 아빠 X는 항상 딸한테 물려주지. 근데 엄마는 예를 들어서 X인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물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빠가 X 물려줬고 엄마가 뭐 X-X라고 하자. 그 X- 물려줘. 그러면은 이것도 정상이 우성이기 때문에 요런 상황이 되면 이 딸은 정상이 돼야 돼, 유전병이 돼야 돼? 정상이 돼야 되지. 정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가정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 위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 있다면 하고 하는 거 따져보는 거야. X에 있다면 아버지가 정상이면 딸은 유전병이 아니라 정상이 돼야 돼. 왜냐면 아빠가 정상 걸 물려줬잖아. 근데 정상이 우성이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상염색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전병 유전자는 상염색체상이 있구나. X에 있는 게 아니라. X에 있는 게 아니라 상염색체에 있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막 쓸 수가 있어요. 얘가 유전병이야. 유전병을 스몰 a로 할게. 이렇게 스몰 a, 스몰 a. 그러면 이제 막 쓸 수가 있어요. 스몰 a, 스몰 a.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스몰 a가 나오려면 이 사람은 정상이지만 이렇게 보인자여야 하는 거야. 알겠어요? 보인자여야 되는 거. 스몰 a, 스몰 a. 근데 이거는 사실은 모르죠. 얘는 라지 A, 스몰 a인지 라지 A, 라지 A인지 몰라요. 왜냐면 다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아내 알아요. 미안해. 아들, 딸, 6번의 아들, 딸만 보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6번의 엄마, 아빠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얘지에? 이거 아니지? 왜냐면 아빠한테서 스몰 A는 꼭 받아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이 사람 아니고 이 사람도 결정 났고 그럼 이거는 다 결정 나네요. 이제 이렇게. 맞아요? 각각 하나씩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결정 났고 요것도 결정 났네. 이렇게. 여기 결정 났네. 왜냐면 이제 딸이 유전병이 되려면 이거는 얘만 모르네. 9번만 모릅니다. 왜냐면 이렇게 만나도 되고 이렇게 만나도 다 정상이잖아. 그쵸? 얘만 모르는 상황이네. 다른 애는 다 알아요. 자, 그래서 쭉 했죠. 그래서 9는 유전자형이 라지인지 라지의 스몰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이해 가세요? 네.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형질의 가계도 분석하기. 그러니까 지금 ABO식도 있고 정록생명도 같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BO식 혈액형과 정록생명이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정록생명이 같이 있는데 그걸 분석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정록생명이 그 X염색체상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열성 유전이다. 요거를 모르면은 파악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건 그래도 배운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알기는 알아. 알기는 압니다. 아는 상황에서 이제 설명했네. 자, 그러면은 뒤에 뭐 밑에 문제가 뭐 있나요? 요거를 해볼게. 자, 맨 끝에 9의 동생이 태어날 때 A형이고 정상인 여자일 확률. 되게 어렵네요. 이게 동생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동생이 태어난 거지 뭐 여자 동생이 태어난 거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동생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따지는 거야. A형의 확률부터 보겠습니다. A형의 확률. 얘네가 아직은 뭐 수학에서 확률 이런 거 배웠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얘는 A형의 확률은 A형이라고 써져있네. 아무튼 A형의 확률 해야 돼. 자,
1, 2번한테 6번이 태어나는데 그러면은 B형이 B겠어요? B오겠어요? 잘 모르겠죠? 얘가 A5여야지 O형도 나옵니다. B5여야지 O형도 나옵니다. 이거 이해가? 그쵸? 그럼 이 B는 무슨 형이겠어요? B오죠, B오. 이렇게. 그쵸? B오. 7번은 AB형은 AB밖에 없으니까 그냥 쓰면 되고, 요렇게, 이거 얘 동생 말하는 거구나. 얘 동생이니까 요거 A형, 꼭 A형은 아니죠. 요렇게 AB, 요렇게 B, 요렇게 A, 요렇게 B지. 그럼 전체 네 가지 중에 A형이라고 했나요? A형이려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 그럼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이거 했어. A형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 정상이다. 정상은 이제 정록 생명이 아니다 이 소리지. 그럼 이제 생명 분석할게요. 생명 분석. 자, 생명 여자야. 생명인 여자. 그러면 뭐야? X 다시 X 다시. 남자는 정상이면 XY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해야겠네요. 전체 경우의 수는 6번은 X 다시 얘만 내보낼 수가 있고, 7번은 이게 지금 생식세포 말하는 거죠. X인 생식세포와 Y인 생식세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요렇게 결합하면은 X, X 다시고 요렇게 겹하면은 XY잖아.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사실 2개밖에 없습니다. 2개. 2개 중에 내가 그때 뭐라고 했었지? 정상인 여자.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야. 정상인데 보인자긴 하지. 왜냐면 열성이기 때문에. 생명 유전자가 열성이니까. 그쵸? 그럼 정상인 여자는 전체 2가지 중에 한 가지지? 2분의 1이죠. 근데 요거 한꺼번에 알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한꺼번에 안 거야. 2분의 1. 아닌가? 잘못했나? 정상이 4분의 1이라는데. 그 4분의 1이네.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냥 가지수로만 했네.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될 수가 있죠. 요렇게 만나면은 X 다시 X죠? 요렇게 만나면 X 다시 Y죠? 요렇게 만나면 X 다시 X죠? 요렇게 만나면 X 다시 Y죠? 그래서 전체 4개 중에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정상이 2가지죠? 아닌데 왜 뭐가 잘못됐지? XY 정상인 여자는 내가 뭘 잘못했나 보네. 2명인데? 이상한데? 미안해. 요거 내 네모 동그라미를 잘못 봤네요. 요 네모가 남자네, 남자. 요거 바꿔서 해놨네, 그쵸? 소리. 네모 동그라미 잘못 봤네. 다시 할게. 자, 그러니까 여기가 네모면서 정록생명 남자죠, 그쵸? 여기가 X 다시 Y고 여기가 정상인데 얘가 보인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정상인지 모르잖아. 근데 여기 위에를 봐야지. X 다시 Y죠?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이 딸한테
주게 돼 있지.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야? 보인자야, 보인자. 이거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지금 교배하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x 다시 x, 요렇게 x 다시 x 다시, 요렇게 x y, 요렇게 x 다시 y. 그럼 전체 네 가지 경우 중에 정상은 누구야? 하나지, 하나. 요거는 이 사람은 정록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모 동그라미를 이제 착각해가지고 잘못 썼네요. 자, 그래서 정상인 여자는 4분의 1이야. 그래서 확률이 이거 2 고 이거 1 넣으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또는이 아니라, 그래서 확률은 이제 요런 경우에 곱의 법칙을 씁니다. 16분의 1의 확률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실력 강화 문제 52쪽에 한번 풀어봐 주시고, 자, 이거 볼게요. 이게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랑 일치율을 조사한 건데, 표현형이 같은 쌍둥이가 많을수록 일치율이 1에 가깝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봐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것은 일란성 쌍둥이는 다 일치한다 이 소리야. 일란성 쌍둥이의 특징은 둘의 유전자가 같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상은 유전에 의한 증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도 유전에 의한, 유전이 더 큰 요인이라는 거지. 이란성 쌍둥이보다 일치율이 더 높잖아요. 근데 알코올 중독도 어느 정도 유전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라는 거예요. 일치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은 유전자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여자는. 왜냐면 이 정도는 그래도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뭐 큰 차이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봐봐, 알코올 중독은 남녀에 따른 유전적 차이가 없다. 이거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 남자는 유전에 의한 알코올 중독이 있을 수 있지. 일란성 쌍둥이가 더 비율이 확실히 높잖아. 여자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남자는 일란성 쌍둥이가 더 높기 때문에 유전에 의한 질환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알코올 중독이 뭐 환경 때문에 뭐 자기가 뭐 술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환경이 그 술을 많이 파는 데 있다던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보다 일치율이 높잖아요. 이거 유전자 영향 있는 겁니다.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알코올 중독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막 1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환경에 아예 또 영향 안 받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야. 환경에 영향 받아. 치매는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유전자가 같은 애들이 일치율이 높으니까 이거는 맞고요. 자,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경우에 자기 가족 중에 치매로 좀 뭐 안 좋은 그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기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전자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기도 뭐 열심히 뭐 뇌세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기억력이 안 떨어지게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발현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얘가 1치율이 1이잖아. 이게 100%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모양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유전적 요인이라는 거지. 응? 근데 얘네는 왜 이렇게 되냐? 얘네들은 근데 하여튼 엄마 아빠는 같은 거잖아. 아무리 얘네가 유전자가 달라도. 어? 그러니까 요 정도 나올 수도 있지. 일화서 쌍둥이인데. 일화서 쌍둥이가 아예 빵이 나와야 되냐? 그건 아니지. 어? 일치율이 아예 빵이 나오는 건 아니죠. 일란성 쌍둥이는 성장 환경이 달라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표현은 같다. 이게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100% 유전적 요인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환경이랑 상관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부잣집에 살아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영국의 그 왕족들이 막 혈우병 유전자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뭐 부자라고 해서 환경이 좋다라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죠. 자, 그림은 어느 집안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가계도이다. 자, AB형한테 O형이 태어났지? 그럼 이거는 AO, BO라는 거죠. 1이 대립 유전자 5를 가질 확률은 50%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0%지. 아, 1이 이 사람이구나. 이거는 100%죠. 1과 2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는 같다. 2도 BO지? 그 반대편에 B 없잖아요. 반대편에 B가 있어야지 BB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2도 BO니까 1과 2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는 같다. 맞는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2개 골라야 됩니다. 3은 아버지로부터 대립 유전자 5를 물려받았다. 알 수 있나? 아니죠. 예. 아빠한테서는 뭐 받아야 돼? 항상 A 받아야 돼. 엄마한테서 뭐 받아야 돼? O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 아니죠. O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고요. 4는 하나의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 A와 B를 갖는다.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연관되어 있다라는 소리인데 그렇진 않고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상이 존재합니다. 아, 그 말이 아니네. 내가 잘못 얘기했네. 그러니까 상동 그러니까 염색체 상에는 같은 데에 있는 거는 맞고 4번을 봐야 되는 거군요. 하나의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 A와 B를 갖는다. 아무튼 이거 틀렸죠? 왜 틀렸냐면 상동 염색체 상에서 한쪽이 A면 한쪽이 B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염색체의 A와 B를 갖는다 아니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3과 4가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가 A형일 확률 뭐 요거는 이제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따지는 건 아니고 그냥 A형일 확률 이 사람은 무슨 형이지? A5야 이해 가시죠? A5인지 이 사람은 AB야 이렇게 만나는 경우, 이렇게 만나는 경우,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죠. 예, 총 4가지 중에 A형의 확률, A형은 2가지죠. 예, AA랑 AO 2가지. 그래서 A형의 확률은 2분의 1이다. 맞죠? 자, 3번에 유전병 A를 나타낼 확률이 비슷하다. 비율이. 그러면 이거는 상염색체 상에 있어요. 자녀는 유전병 A여도 부모는 아닐 수 있다. 그러면은 부모는 아니고 나는 그 A는 자손은 A니
유전병 A니까 유전병 A가 뭐야? 열성이에요, 우성이에요? 응? 열성이죠. 그러니까 유전병 A를 갖고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한테서는 유전자가 있기는 했는데 발현은 안 된 거잖아. 엄마 아빠가 정상이니까. 아닐 수 있다니까. 부모가 유전병 B이면 자녀는 항상 B를 나타낸다. B라는 거는 우성이라는 거네, 우성. 정상인 아버지와 유전병 B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딸은 항상 정상이고 아들은 항상 B가 나타난다. 이렇게 됐네요. 자. 엄마는 유전병이 있는 거고 아빠는 B는 정상이네. 이게 지금 딸하고 아들하고 이게 발생 빈도가 다른 거죠? 이 경우에는 엄마도 유전병이 있었어요. 아들만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Y 염색체상에 있는 거 아닙니다. X 염색체상에 있는 거죠. X 염색체상에. 유전병인 B. 그래서 X 다시라고 할게요. X 다시. 근데 엄마는 보윤자였던 유전병이군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자손을 낳아. 딸은 X 다시 X 해야 되니까 정상이고 아들은 X 다시 Y죠. 그래서 아들은 항상 정상 유전병이 나타나는 거지, 그렇죠? 자, 보기를 볼게요. 유전병 A는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열성이죠, 열성. 왜냐면 정상인 딸이 태어났어. 요게 정상이 돼. 그럼 유전병 유전자가 정상인 유전자랑 만나서 정상이 되는 거니까 유전병 유전자는 열성이죠. 유전병 A는 내가 B 보고 얘기했네. A 보고에도 열성이죠. A 보고에도 열성입니다. 저기 위에 열성으로 돼 있고. 유전병 A는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유전병 B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반대죠, 반대. 틀렸습니다, 얘도. 어떤 남자 A 유전자는 아들에게 전달될 수 있지만 B 유전자는 아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A는 상염색체상이니까 가능하고 B는 성염색체상에 있으니까 아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안 되죠? 왜냐면 아빠가 아들한테 뭐 줘야 돼? X 줘야 돼? Y 줘야 돼? Y 줘야 되잖아, 아들한테. 아빠는 Y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유전병은 전달되지는 않죠. 어떤 남자가 정상이야. 근데 내 아들까지 유전병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답은 3번. 자, 오늘 집안은 정록생명 가계도입니다. 정록생명은 X염색체상에 있으면서 열성유전이야.
다 쓸 수 있거든요. 9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진 보인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x-y 근데 당연히 어떻게 돼? 딸한테 x-를 줘. 근데 얘가 정상이래. 이런 거죠. 보인자 맞지? 응? 기억 보인자 맞고요. 11의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1에서 5를 거쳐서 전달된 것이다. 이 사람이 정록생명인데 자, 이거는 엄마한테 와야죠, 엄마. x-. 근데 만약에 얘가 2에서부터 왔어. 그러면은 2도 생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x-는 누구한테서부터 온 거야? 1에서 온 거야, 1에서. 1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1이 보인자였던 거죠, x-가. 자, 그래서 문제에 1에서 5를 거쳐 전달된 거다. 맞네요. 1에서 5를 거쳐 전달된 거다. 맞아요. 일단 니은도 맞고 7과 8 사이에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다. 7과 8 요거는 생명이 아니니까 남자는 정상이고 여자 같은 경우에 아빠가 생명이었기 때문에 보인자죠, 보인자. 그래서 요렇게 x 다시 x y x 다시 y 요렇게 있죠. 요렇게 네 가지 중에 생명인 아들 하나네, 그쵸? 4분의 1이 확률이 맞습니다. 디귿도 맞아요. 생명의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다. 아무튼 생명과학 중에는 여기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서술형 문제도 풀 거고 지금 한번 해보시죠. 이 유전병은 정상에 대하여 우성인지 열성인지 써라. 뭐 같아? 유전병이 열성인 것 같아? 우성인 것 같아? 열성이죠, 열성. 여기를 보는 거죠? 열성이다. 근거를 쓰라라고 돼 있는데 정상 부모에게서 유전병 여자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병이고 우성 대립 유전자를 라지에 열성 대립 유전자를 스몰에라고 할 때 유전병에 대한 영의의 유전장을 써라. 근데 이거는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뭐 성염색체상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밝혀야 되는데 일단은 사실 라지 A 뭐 스몰 a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상염색체상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긴 한데 자 유전병인 남자한테서 예를 들어서 유전병인 남자한테서 X염색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유전병인 이거는 뭐 나올 수도 있네요. 여기서는 열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 X형 색채상이 있다라고 치면 아빠가 정상이어야 되잖아. 근데 아빠가 요 사람한테 요거 물려주잖아요. 엄마한테서 요 사람한테 엄마한테서 X-를 받았다 해도 뭐가 돼야 돼 이러면 이 사람이 정상이 돼야 되죠. 왜냐면 정상이 우성이니까.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성 이 정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염색채상에 있는 거야. 이 염색체는 그러니까 이 유전병은. 그래서 상염색채상에 있다라는 걸 아시고 유전병이니까 스몰 a죠. 근데 여기는 이제 스몰 a였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요 둘 중에 하나는 물려줘야 되잖아. 거기 라지 스몰 a고. 그 다음에 0이 문제가 뭔가요? 0이의 유전자형, 0이는 뭐예요? 라지 스몰 a죠. 0의 유전자형은 라지 스몰 a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0이의 엄마에게서 0의 엄마는 라지 스몰 a잖아요. 네? 스몰 a 유전자를 받고 유전자를 꼭 받죠. 꼭 받는데 정상이지. 정상이므로 라지 스몰 a 유전자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스몰 a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정상이잖아, 그렇죠? 네, 그러려면 정상 유전자가 하나가 꼭 있어야 돼. 라지 스몰 a가 돼야지. 철순의 가족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자, 문제는 옆쪽에 있는데 ABO식 혈액형이 철수는 B래요. B.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4명의 ABO식 혈액형이 모두 다르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네요. 사실은 B형이구나 이 사람이. B형이라면은 B형 모두 다르다. B형. 만약에 이렇다 쳐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렇다 하더라도 뭐 O형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려면 요렇게 되면은 될 것 같은데. 요렇게 되면은 요렇게 돼서 철수 나오고 요렇게 돼서 여기 AO 나오고. 그럼 AB, OO, AB 다 다른 거죠. 요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철수의 ABO식 혈액형에서 대립 유전자형을 써라. BO지, BO. 네, 철수는 BO. 자, 그래서 4명의 혈액형이 모두 다르므로 만약에 철수가 B형이면 부모는 A, B, O, 이어야 하고요. 철수는 O 유전자를 받을 수밖에 없죠. 꼭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B호가 돼야 되지. B형은 돼야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철수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 구성을 염색체 내에 나타내라. 이거는 사실 순서는 상관없고요. 요게 BO 지금 색깔이 뭐 구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BO죠, BO. 위에서 한 거랑 똑같은 거 그냥 단말색도 이거 BO. 이걸 써야 되나? 이게 얘가 여기가 BO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써야겠다. 대립 유전자 B와 O는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느 집안의 정록생명 유전이다. 요게 정상한테서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정록생명은 열성이고, 일단 정록생명 열성이고, 그 다음에 열성인데 만약에 요렇게 된다라는 것은 X 염색체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X 염색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이제 X 다시 Y니까 이렇게 되고, 요건 X 다시 X고, 여기에서 봐봐요. 이거를 꼭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딸한테. 여기는 사실은 XX인지 X 다시인지 X 다시인지 모르지만 이거는 꼭 이렇게 되죠. 가와 나의 정록생명 유전자형의 근거를 써라. 남자는, 그러니까 일단은 정록생명 유전자는 X 염색체상에 있다라고 써 있어 밑에. 그래서 이게 남자는, 정록생명인 남자는 저럴 수밖에 없는데, 생명인 남자는 X-X이고, 나는 아빠에게서 X 다시 유전자를 꼭 물려받아야 돼. 물려받았고 정상이야. 그래서 X 다시 X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봉인자가 되는 거고요. 가와 나에서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자, 요거는 해보시면 되는데, 가는 X-Y이고요. 나는, 나 뭐였죠? X-잖아요. 그래서 총 경우는, 자손의 경우는 요렇게 되면 X-X, X-X XY, X-Y 이고, 정록생명인 아들은 얘죠. 그래서 확률은, 전체 확률은 4분의 1. 자, 조금 어려운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